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짱징춘이란 놈은 그야말로 이 잠자는 호랑이 코트를 건드렸었는데 글쎄 그 자신이 친구들 앞에서 글쎄 쪼웨나한테 전화를 하여서 개고소고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물론 웬난이 모르게 이 등록 안 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이 쪼웨나는 놈을 막 찾아서 헤매고 다녔을까요? 네, 아니라는데 사실 이틀이 지난 뒤 웬나는 이미 그날의 일을 싹 다 까먹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유명해지면 이 온갖 똥파리들이 다 들러붙잖아요. 이 짱징춘과 알류즈처럼 감히 자신 이름을 대지는 못하고 이 전화상으로만 웬나한테 욕지거리를 막 퍼부는 놈들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놈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이 쪼웨나는 1년에 2번씩이나 되는 아들내미 생일잔치를 거하게 치루었다고 하는데 이어 잔치가 다 끝나고 밤에 집으로 돌아오자 와 이게 다 얼마나니 이게 쪼웨난과 그의 본처인 리핑은 서로 마주 앉아서 이 손가락이 다 닿을 정도로 돈을 막 세고 있는 걸 달달하다야. 아이 그래야 리핑아. 여러분 손님들이 호텔과 연회장과 식사와 술값 이 모두 다 칸따내니 해줬는데 쪼웨나 이놈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부조만 챙기는 건데 이게 안 달달할 리가 있겠습니까? 총 얼마야? 그러자 리핑이 얘기하는데 그 늙은 여우 같은 탕리창이 한가운데서 얼마나 꿀꺽 헤쳐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은 건 508만 위엔이다. 하지만 땡! 왜 난이 욱하는데? 너 우리 탕리창을 뭘로 보고 그러니? 어? 자만 말고 그 8만 위엔은 떼서 우리 아그들한테 줘서 술값이나 하게 하자. 여러분 탕리창 아시죠? 요교의 삼형제 무리 맏형인데 이놈이 또 웬만큼 야가 빠진 놈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자그마한 깡패 조직의 놈들이 왜 나한테 전해주라고 내놓는 이 부조금을 거의 다 뭐 절반씩이나 쓱쓱 헤쳐먹는 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손가락 끝이 다 닿을 정도로 헤헤거리면서 돈을 세고 있는데 삘리삘리 전화가 오는데 와이 난거 혹시 그 저희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난거 지금 부조금을 세느라 정신없죠? 그러자 왜 난이 묻는데 닌 또 네 얘기야 이놈아. 에? 왜 또 어제처럼 욕지거리만 늘어놓다가 도망갈라고? 왜 나는 이제 습관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바로 그건 다 난거 그 바로 이틀 전에 난거한테 전화가서 개고소고 욕해대고 그 다음에 돼지가 새끼를 낳아도 축하잔치를 해라던 그놈 있죠? 그러자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 아니 너 대체 누구냐니까? 그러자 하하하 놈이 얘기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바로 난거의 제일 충성스러운 아우 바이보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거 아직도 제 번호를 저장 안 했나요? 네, 이 바이보터는 쪼웨난 이야기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놈은 큰 주먹도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도 아니지만 하지만 웨나한테 딱 붙어서 그 웨난이 영향력으로 먹고 사는 양아치 놈인걸. 그래 바이보터야 니구나. 뭐야? 그럼 너 어제 누가 내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지랄을 떨었는지 알고 있다는 게야? 그게 대체 누구인데? 그러자 요 바이포터가 또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짱징춘이란 놈이랍니다. 그 놈이 겁대가리도 없이 그 여러 명이 앞에서 난거한테 전화를 해서 욕해댄 건데 그 중에는 제 친구 놈도 있어서 그 제 친구 놈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난거 짱징춘 그놈 요번에 부조를 했던가요? 거기서 얘기를 하기를 그놈이 요번에 아예 부조를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자 왜 난 그래? 짱징춘이었다고? 어디 보자. 그 리핑아 너 쪽에는 그 짱징춘이 부조한 게 있나? 한번 봐라. 네 부조를 한 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책 2개에다 써야 됐다고 하는데 없는데요. 짱징춘이라고 없는데. 그러자 바로 그놈이 짓이었겠다. 여러분 그 전에 쌍욕을 먹은 거야 그거 알 방법이 없었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이 웬난이 빡쳐서 이를 뿌드득 갈자 헤헤헤헤 바이버터가 헤헤거리는데 어찌됐든 난거 제가 얘기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저는 항상 난거의 팬인 거 아시죠? 충성! 그렇게 끊자마자 웬난이 또다시 띠띠띠띠 눌렀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니 언아야, 그 짱징춘이란 놈은 또 지금 한참 술에 꽐라되어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내 뉘기냐고 난강에 쪼외난이다 이놈아. 그 이틀 전에 내한테 전화 와서 욕지거리를 퍼부은 게 바로 니라며. 너 이놈 이제 뭐 어째 다 살았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매우 어이없어 하는데, 그건 뭐 개소리야? 누가 그랬대? 그 너한테 얘기한 놈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하지마 파이브토가 그랬다 이놈아. 아니 이렇게도 다짜고짜 파이브토를 팔아먹는다고? 네, 쪼웨나한테 파이브토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멘즈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 파이브토가 얘기하더라 이놈아. 너 죽을래? 그러자 뭐야? 너 조금만 있어봐라. 이 짱징추는 다짜고짜 전화를 확 끊고는 그 파이브토한테 했었다고 하는데, 어이 파이브토니? 이런 천하의 몹쓸 앞잡이 파이브토야. 만약 그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면 너 같은 놈들이 꼭 제일 먼저 나라를 팔아먹고 그 놈들한테 찰싹 붙었겠지? 이 야비한 놈아. 그러자 뭐 배신자 앞잡이 니 대체 위기야. 네, 파이브토도 욱하는데, 네, 왜냐면 파이브토 이놈이 워낙에 그러한 스타일이고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 말이죠. 내 언안가고 내 짱징춘이다 이놈아. 너가 쪼웨나한테 달려가서 내가 욕지거리를 한 거라고 꼰질렀다며. 그러자 이 파이브토도 매우 난처해하는데, 우리 난거가 또 내를 가차없이 팔아먹었네 하고요. 하지만 그래 내가 얘기해준 게 맞다 이놈아. 파이브토 이놈도 다짜고짜 승이 나는데, 내는 우리 난거의 제일 충성스러운 오른팔인데 왜 그러한 얘기를 듣고도 내 참을 수가 있겠니? 그 파이브토라는 놈이 지 쪽에서 쎄냐 하는 게가 아니겠냐고요. 이런 앞잡이 같은 놈을 내 짱징추는 이미 술에 꽐라되어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파이브토가 또 톡톡 쏘아대는데, 만약에 우리 난거가 이놈을 안 해놔도 내가 못 참는다 이거사. 니 알아들었니? 그래서 이런 앞잡이 같은 놈, 너희 놈 딱 기다려라. 나중에 이제 다시 보자. 여러분, 알코올이 사람이 담력을 키우는 거 아시죠? 이미 이 술이 잘 된 짱징추는 웬난과 개겨 놓고도 풀풀 잠만 잘 잤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저쪽에 다른 한 놈은 지금 화가 치밀어서 잠들 수가 없는데, 그건 바로 쪼웨난이었었는데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밤을 샜다고 합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난 짱징춘. 아이고야, 이게 뭐야? 네, 그 짱징춘이 잠자고 있었던 사무실 안에는 글쎄 거의 30여 명이나 되는 깡패 건달 놈들이 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중에서 대가리를 서고 있는 건 알류즈인데요. 뭐냐 알류즈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게? 그러자 알류즈가 얘기하는데, 형님 어젯밤에 기억 안 나십니까? 형님이 그 쪼웨나한테 욕지거리를 막 퍼붓고 도전장까지 내밀었잖아요. 그러자 내가 감히 그 쪼웨나한테? 네, 이놈은 완전 기억을 못하는데, 형님이 오늘 왜 나를 보고 담력이 되면 한 붙자고 해놔서 저 지금 애들을 데리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그것들이 기습해 올까 봐서요. 네, 어젯밤에 짱징추는 완전 꽐라되었지만 알류즈는 아니었다는데. 그래 내가 그랬다고? 술이 웬수야? 그렇게 짱징춘이란 놈이 한숨을 풀풀 내쉬면서 후회를 해대는데, 그 짱징춘이 회사 앞에는 호랑이 대가리 벤츠 한 대가 끼익 하고 멈춰서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는 쪼웨나 일당이냐고요? 네, 그 중에 반은 정확하고 반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차에서 내리는 거는 쪼웨나 일당들이 아니고 그 쪼웨나 혼자였었으니 말입니다. 네, 평상시에는 그나마 요괴 삼형제라도 데리고 다니던 이놈이 그날따라 혼자서 쳐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왜냐면 웬난이 어젯밤에 밤새 화가 나서 이 밤잠을 못 이뤘잖아요. 이어 겨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혼내주려고 출발하는데, 이 조직의 놈들이 핸드폰들이 싹 다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것들은 뭐 공무원도 아니고 깡패 건달들이잖아요. 다들 맨날 새벽까지 술을 처마시고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깨나는 것들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때 보통 놈이었더라면 그 일당 놈들이 일어날 때까지 참았다가 함께 쳐들어오겠죠. 하지만 이 쪼에난이 또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 이른 아침에 내도 지금 혼자인데 그 짱징춘이란 놈도 혼자서 자고 있을 게 아니야. 그래 까지가 곁에 보디가드 한두 명이 더 있을 수는 있어도 그쯤이야 뭐. 그렇게 쪼에난 이놈이 혼자서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온 거라고 하는데 여 도착을 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쳐들어가면 이럴 쳐죽일 짱징춘이 어디 있니? 네 애비 쪼에난이 왔노라 이놈아. 하지만 말입니다. 그 안에는 글쎄 이 거의 30여 명이나 되는 깡패놈들이 획 뒤돌아서면서 자신을 째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니 너희들은 뭐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도 많이 모여서 노는 게니? 왜 나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잘못 들어왔어. 그럼 수고합시오라고 냈다 도망칠 쪼엔 아니겠습니까? 이 앞에 나그네들을 하나하나 째려보면서 담배 한 대를 꺼내서 첫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짱징춘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끝내는 쳐들어오는구나. 요 잽싸게 그 소파 뒤로 냈다 몸을 숨기던 짱징춘이 혼자야? 우리 외난이 혼자 왔니? 그 외난이 혼자 왔다는 걸 확인한 짱징춘이 이 어깨를 쫙 펴면서 다시 처음 나와서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혀 태도 좀 벗어요. 외난이 매우 어기막혀 하는데 하지만 뭐야 이것들은. 그 외난이 주위에는 깡패 놈들이 우르르 포위하면서 이 다들 가슴 쪽으로 손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그 가슴 속에 권총이 아니면 비수를 품고 있다는 거겠죠. 혼자야? 그럼 뭘 그리 멀뚱멀뚱해 서 있니? 와서 앉아라 외나나. 그 짱징춘이 얘기를 해서야 이 부하놈들이 길을 비켜주는데 이거야말로 이 짱징춘이 절대적인 우세가 아니겠습니까? 쪼에나니 내가 너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너를 난 거라고 존칭을 해주겠니? 내가 그만큼 맨즈를 챙겨줬으면 알아쳐 먹어야지. 왜? 내가 뭐 거짓을 말했니? 너 1년에 잔치를 대체 몇 번을 해야 성에 차겠니? 그게 뭐 밥을 구걸해 먹는 거짓대라 뭐가 다르야 이놈아. 그러자 뭐시여? 이놈아. 그 쪼에난이 죽으면 대누깔 아시죠? 이 히뜩히뜩 거리자 아이고 짱징춘이 또 지 주둥아리를 확 막아대는데 아까 이놈아는 취소하고 그 살아있는 영가대왕이 패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짱징춘 이놈이 또 찔쫄자 그제야 외난이 얘기하는데 짱징춘이 내가 빤서를 하는데 부조도 안 하고 또 내를 욕해댔겠다. 그 무릎을 꿇고서 두 손으로 내한테 200만 위엔의 현금을 바쳐라. 그래야 짱징춘 이놈 사는 게다. 그러자 이거 이제 어떡한다죠? 지금 외난이는 혼자이고 자신이 뒤에는 30여 명이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쪼외난이라며 외난이 모르게 뒤에서는 욕지거리를 퍼붓을 수 있다지만 이 호랑이 앞에서 감히 너덜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던 짱징춘이 깨갱하고 구르려고 하는데 차오니마 이 곁에서 알류즈라는 놈이 차오니마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차오니마란 비록 발음은 똑같지만 두 가지 뜻이 있는 걸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요 귀여운 양 같은 동물이 이름이 차오니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뜻은 풀과 이 진흙 위에 말이라는 뜻인데 또한 다른 한 가지 뜻은 패드립이거든요. 그 상대방 엄마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패드립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록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서 그 중국 평민들은 여러 가지 경우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때는 2022년 상하이시 코로나19 때 이 너무 심하게 다루니 그 상하이시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공산당을 대놓고 욕하면 바로 절창행위니 그때 백지 시위가 나왔었죠. 내 할 말은 많은데 못하게 하니 바로 이 백지장을 들고 다니며 시위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때 또 인터넷을 엄청 뜨겁게 만든 다른 한 가지 시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상하이시 정부 앞에서 이 차오니마를 끌고 다니며 시위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 뜻은 상하이시 정부 차오니마다라는 거겠는데 하지만 종일이가 쓰는 차오니마는
패드립이 절대가 아니라 요 귀여운 양을 비유한다는 걸 우리 알고리즘 형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알류즈라는 놈이 곁에서 차오니 말을 해대서 이 쪼에나는 둘째치고 짱징춘까지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알류즈야? 그 짱징춘이 말려댔지만 이 알류즈는 확 부딪히면 어이! 쪼에나니 네가 뭘 그렇게 싫어? 에? 다들 두 팔다리에 대가리 하나씩 받들고 사는 신세인데 누가 누굴 두려워해? 왜? 함 하겠니? 그러다 뭐 싫라고? 이 웬난이 발더덕 일어나면 허리 뒤춤으로 손이 가려 하다가 답답해 하는데 그럼 왜냐고요? 왜냐면 찌어웬난 이놈이 그날따라 권총도 못 챙겨왔으니 말입니다. 그럼 전장에 나가는 놈이 왜 권총도 안 챙겼냐고요? 네, 웬나는 오늘에 이게 전장으로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죠. 그는 이 이른 새벽에 당연하게 짱징춘 이놈이 혼자서 있을 줄로 알았지. 어떻게 이 30명이 깡패 건달 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알았다 그럼 다음에 다시 보자. 왜 난이 대충 얼버무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야야 어디 가니? 이 뒤에서 알류즈라는 놈이 부르는데 누가 네 놈을 보고 가도 된다고 했니? 그 왜 난이 앞에는 30명의 부하놈들이 이 산탄총이면 긴 칼과 몽둥이를 꽉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권총도 없이 놈들한테 잡힌 찌오웬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